자, 손해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도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다. 작년 4분기 중대형 상가가 10.8%, 청담동이 1년 새 7.5% 늘었다. 이태원이 21%가 빈상권이고 상가고 동대문이 14%다. 핵심 상권도 이렇게 비어가고 있다. 청담동도 공실률이 11%다. 임대료 권리금 빼줘도 계약이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손혜원이가 목포를 살려요.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지금 손혜원이의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그 천하의 박지원도 그래서 목포 정서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꼬리를 내리고, 자, 그러면서 손혜원이 목포를 살린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청담동도 죽고 이태원도 죽고 홍대 앞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목포의 그 상권이 살아나요? 손혜원은 근대 역사 문화거리로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겁니까? 자, 이 문 정권은 점점 자기들이 비판하는 보수 정권들을 닮아가고 하는 짓거리도 비슷해지고 생기는 스캔들이나 의혹도 비슷하고, 뭐 애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면서 토건 국가로 끌고 가는 모습도 비스무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순실이 같은 손혜원도 등장했어요. 아니, 손혜원은 최순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 자기 동생이 보배 드림인가 하는데 글을 썼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손혜원, 동생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 무지한 손혜원아, 네가 정신줄을 놨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 동생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신줄을 유지하는 참 가뭄에 콩나듯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누나는 괴물이라는 친동생의 반박글에 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편해.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어지간히 겁이 났는지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저놈은 미쳤으니까 저놈이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동생을 미쳤다라고 하고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한동안에 입을 닫고 숨어 있다가, 자, 이 목포의 창성장 매입 과정을 근거로 누나의 차명 투기가 맞다고 말한 동생의 이 언급에 대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며 소설을 쓰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동생 손씨 아들인 조카에게 창성장 지분을 정려한 것이라고 했고, 동생 손씨는 손혜원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손혜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돌리는 등 손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올케가 제 편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동생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이어 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사람이라 하면요, 불쌍한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제 동생을 그냥 감옥에 있는 게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혜원 스스로가 말의 모순을 나타내는 이런 언급을 해요. 동생이 창성장 매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 손에 차명 투기다라 하니까, 창성장을 3명 공동 명의로 한 것은 동생이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 이제 조카 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3분의 2의 지분도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공동 지분으로 했다. 그러면 이사의 딸, 보좌관의 아들,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관여했다고 하는 거 지금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내 조카의 지분만큼만 그거는
잘하는 애들이 그걸 운영해 보겠다 해서 같이 하라고 내가 돈을 대줬다라고 말을 하면 모를까. 공동명의로 한 것은 동생이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니까. 이 말은 공동명의가 된 거는 사실 다 내가 한 거고, 공동명의로 한 거는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서 일부러 그래 했다라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동명의로 이 건물만 산 게 아니라 딴 건물도 하나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결국 그 건물도 손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다 차명이고 실질적으로는 손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실토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조카의 부분에 이렇게 돈을 대줬다. 그리고 젊은 사람 서이서 이걸 장성장을 매입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해 보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동생 지분도 조카 지분도 대해주고 조카 보고 해봐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되지만은 세 명의 공동 지분으로 한 것이 조카가 빼들어 먹으려고 해서 세 명 공동 지분으로 했다. 사실상으로 조카고 한테 다 밀어주려고 했다. 만약에 동생이 빼들어 먹을지 않을라 했으면 조카한테 전부 돈을 다 줄라 했는데 그랬다가는 저 동생이 도박에 빠진 좀 미친 놈이라서 다 갖고 갈까봐 내가 보좌관도 네 아들내미 이름 내놔라.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재단에 무슨 장인인가 하는 이사 딸내미도 네 이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다 해줬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명의신탁에 의한 위장 매입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 서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이 장성장 선전하는 데나 지금까지 변명에서는 그렇게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손 스스로가요, 자신의 논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동생이 손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동생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앞서 손 씨는 작년 초에 동생 손 씨는 누나가 큰형에게 6번 떨어진 아버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라 해서 의아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손혜원은 우리 가족 누구도 걔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도 소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손혜원 비슷한 류의 여자도 또 있어요. 서영교는 자기 지역구에 연락사무소장 한 사람이 아들이 바바리맨으로 성추행이 됐는데 공연 음란으로 해서 벌금 처리됐죠. 그래서 사법 청탁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지역구 주민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호소한 사연을 살펴본 것이다. 피의자는 노출증으로 약물 치료 중인 지역 청년이고 음료 배달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손혜원이 낮은 칠기를 비롯한 옷 칠기부터 패브릭 공예까지 전반적으로 이 전통 공예 사업에 아주 그냥 자기가 마케팅, 유통 과정을 다 이렇게 틀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기획을 했다 하면서 장인들을 일종의 노동자, 임금 노동자화 해서 자기는 그걸 갖다가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후원의 사무실을 무슨 마포 발전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쓰면서 거기에 이 카피라이터 젊은 디자이너들을 불러서 자기의 이 수족들을 부려서 일을 수의계약 형태로 따오고 그걸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손혜원이 자기가 하는 공예 사업을 국민 혈세를 동원해서 덕을 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즉 2019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이 자신의 공예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손혜원이
이 한성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손혜원과 같은 위원회라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손혜원의 속기록 발언 등을 면밀하게 찾아보고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손혜원이 공예품 판매 활성화 사업을 새로 만들고 12억을 이 사업에 편성하려고 한 것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한성규 의원은 공예품 판매 활성화 사업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 한국공예전 연계 해외 팝업 스토어 운영, 공예품 공동 판매장 조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걸로 2018년까지는 없던 신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라노에서 디자인 위크라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예품을 현장에서 파는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부스를 세워서 파는 걸 팝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국내 공예품 공동 판매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이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려고 만든 하이핸드 코리아의 상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감기관인 한국문화재단에 팔아왔습니다. 자, 한국문화재단이 손혜원의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서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판매소에서 팔아줬죠. 이건 제가 벌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사업 신설을 요구한 것은, 예산 배당을 요구한 것은 국내에서를 넘어 해외까지도 유통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체위 예산 심사 자료를 보면 공예품 판매 활성화 사업에 손혜원이 7억 정액을 작년 11월 12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가 한참일 때예요. 그 다음 날 국회에서 문체부에 최종 통보된 자료에는 이 금액이 12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루 사이에 5억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5억까지 더 올려버렸어요. 자, 한성교는 손혜원이 이 사업 외에도 청년 인턴십 예산 지원까지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청년 인턴십이 아니라 공예 청년 인턴십. 자, 그러니까 무슨 청년 일자리 하니까 거기에도 또 숟가락을 대어서 공예를 하는 청년 인턴십을, 그러면 공예하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런 판매장에서 일을 시키고 판매를 시키고, 안 그러면 제작을 시켜서 현장에서 팔고, 그거는 돈은 또 국비로 내는 거를 도모했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이던 손혜원이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0억 편성을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됐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2013년, 2014년에 밀라노 한국공예전 예술감독을 했던 손혜원은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또 공예 예산을 거론해서, 이건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자기가 민간에 있을 때 밀라노 공예전 전시 총감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6억이 너무 적으니까 14억으로 올려달라고 노종환이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앞에 말한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10억이나 밀라노 한국 공예 전시 공예품 판매 활성화 사업은 이건 8억 5천만 원이 배당이 되어서 이 지금 공예문화진흥이라는 명목으로 18억 5천만 원이 배당이 됐는데 이게 다 손혜원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예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순서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청년 인턴십, 그 공예 청년 인턴십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시에는 뭡니까? 전시 판매하는 걸로 연결이 되죠. 이 과정에서 손혜원이 기획 및 디자인을 한 작품을 이 고용한 장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고, 이걸 갖다가 박물관이나 해외 공예전에 전시 판매
판권을 지닌 손해원이 이득을 취하는,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손해원의 사업 구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정부 돈으로 또 할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손혜원과 같이 일하는 장인들은 하루 14, 15시간씩 주말도 없이 꾸준히 작업해서 완성한 작품의 판권을 지금 사실상 손혜원에게 위탁해버리고, 그리고 손혜원은 납품된 그 원가나 비용에 두세 배를 붙여서 팔아서 중간에 이익을 취했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자, 손혜원이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위원회, 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중앙국립박물관에 자기가 판권을 가진 조약돌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알아봤다라는 사실까지도 지금 알려지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손혜원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예 사업을 육성한다라는 명분하에 허울 좋은 명목으로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을 작품으로 실현시킬 작가들을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체인화해서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러고는 해외에 들고 가서 팔라고 하고, 심지어 공예 청년 인턴십도 그 과정에서 공예를 좀 만드는 애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손혜원의 행태는 명백하게 예산심의 확정권을 남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겸직금지도 위반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혜원은 작년 9월부터 2019년 밀라노 한국공예전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가 8억 5천만 원인가를 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산을 따온 거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열린 4차례의 회의에 손이 전부 참여해서 전시 준비를 사실상 총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가 총감독이 아닌데 민간인일 때 했던 짓을 예산을 지가 따놔놓고 또 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위원회는 문체부에서 1명,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1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6명이 이렇게 있는데, 손 의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기획위원이 단순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의 주제와 방향을 논의해가는 사실상 이를 결정하는 집행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밀라노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 작년 10월 달에는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방 출장도 갔다 왔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가해서 이런 짓거리를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하고 있습니까? 당초 문체부는 밀라노 전시 관련 예산으로 아까 말했듯이 6억을 책정했는데 손 의원이 정액을 하라 해서 8억 5천만 원이 됐죠. 자, 국회법에 맹예직 자문위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수당을 받는 그런 성격의 기획위원으로는 이건 경직금지에 명백히 해당된다. 아마 이 기획위원들은 다 수당을 100%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집행기구의 역할로 회의를 열면 그거는 당연히 회의 참가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해봐서 이런 내용은 좀 압니다. 그래서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디렉터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 문체부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경직금지 위반이 아니다. 이제 국가의 법률조차도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 어디 소준이 이런 거 이름 좀 지어줘가 좀 성공하니까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김정숙과 친하다고 하니까
안하무인이 되었고 배지까지 다니까 국가의 예산이고 국가의 각종 공공기관이고 또 국가의 정책 사업이고 지 맘대로 주물라고 한마디로 거의 지가 손을 대면 전부 지 맘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저가 아버지 남노당 자기 아버지까지 지금 훈장을 해서 엄마한테 한 달에 151만 원인가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 손혜원이 무서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만도 보면 손혜원이 최순실보다 훨씬 덜하지가 않은 것이 지금 분명합니다. 자, 이런 손혜원이 전행을 하고 다니면서 이 문화계를 아주 주물러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낙후대 목포의 원도심을 손혜원이 살린다라고 말을 하는 이 저열한 국민성이나 어쨌든 그런 투기 이익에 기대어서 우리도 집값 좀 올리보자는 정말 얄팍한 그런 심성들, 이런 것이 목포의 민심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순실의 분노를 했고 정유라의 분노를 했다면 손혜원의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 불쌍한 전통 공예 장인들을 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고 또 자신이 이 브랜드 디자인을 한다면서 그걸 갖다가 지금 국회에서 들어가고도 그런 유사한 또 하청 커넥션을 만드는 정황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게 뭡니까, 정체가? 이렇게 국가를 지 마음대로 운영하고 그동안에 선동열이나 신재민이나 손혜원이 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해대면서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오만함이 최순실이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 갑질 내용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합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은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손혜원의 국정농단에는 왜 다 침묵을 합니까? 저는 손혜원의 저 무서운 오만 독선과 탈법 위법 행위보다도요, 또 김정숙과의 관계보다도요, 더 우스운 것은 어떤 데는 분노하고 어떤 데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같은 사안이거나 아니면 더한 일인데요.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분노하는 것인가? 손혜원이 지금 그런 질문들을 대중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